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보로 비판과 우려가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희준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로 세계가 시끄러운데 어떤 협약인지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협약입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국인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195개 나라가 참가했습니다. 2020년 만료 예정이었던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게 목표입니다. 예, 서로 조금씩 노력해서 온실가스 줄여보자, 그리고 지구 온도도 좀 내려보자 이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기후변화 협약에서 전격 탈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배경이 뭡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준한 지 9개월 만에 협정을 백지화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협정이 미국에 불리하고 중국과 인도에는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새로운 협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예. 이 과도한 탄소 배출 규제가 산업계를 옥죄며 미국 경제를 갉아먹는다는 논리입니다. 네. 이 기후변화 협약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하나였습니다. 역시 미국이 먼저다. 자, 이런 트럼프의 기조하고도 뭐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미국과 중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얼마나 됩니까? 네, 맞습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고요. 전 세계 배출량의 30%에 육박합니다. 예. 미국은 2위로 15%를 차지하고 3위는 유럽연합으로 10%에 가깝습니다. 이들 1, 2, 3위권의 나라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훌쩍 넘는 겁니다. 이어 인도와 러시아, 일본, 독일 등이 그 뒤를 잇고요. 우리나라도 1.7% 정도로 10위권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 탈퇴하겠다 마음을 먹고 선언하면 바로 탈퇴가 되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오늘부터 협약의 전면 이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니카라과와 시리아에 이어서 파리 협약에 동참하지 않은 3개 국가에 들게 됐는데요. 하지만 바로 마음대로 탈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 별도의 절차들이 필요한데요. 몇 가지 방법을 가정을 해보면 이 첫째는 행정협정으로 이 협약에 가입한 만큼 이 행정협정 자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겁니다. 다만 파리 협약의 규약상 2019년 11월까지는 탈퇴 통보가 불가능해서 2년 5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자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인데요. 이 또한 상원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들을 단순히 이행하지 않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예, 온실가스 배출량 2위, 미국이 탈퇴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 협정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세계 경제 최강국인 미국이 이 기후변화 협정에서 빠진다고 하면은 다른 국가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예. 때문에 반지구온난화 전선에 비상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미국이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면 2030년 세계 탄소 배출량이 69기가톤에 달해서 파리 협약의 당초 목표치보다 23%나 급증할 것이란 추산도 나왔습니다. 또 중국과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이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선진국에 연 1,000억 달러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탈퇴하면 이들 개도국의 배출 절감 노력과 동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유럽 각국 국제사회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프랑스, 독일의 반발이 좀 비난이 거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독일, 또 영국, 캐나다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를 하고 탈퇴 배경을 설명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파리 협정은 재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또 협정에서 제시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나홀로 행보를 보이더라도 유럽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며 세계 지구온난화 감축 노력에 동참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건데요. 유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탈퇴 선언에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면서 미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 건설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쏟았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금 비판 대열에 동참을 했죠. 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미래를 거부한 극소수 국가에 합류했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어 파리 협정에 남아있는 국가들은 그로 인해 창출되는 고용과 산업의 과실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그 협정의 전면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창출되는 고용이란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분야 등을 말하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 관련 리더십을 벌였지만 대신 미국의 각 도시와 주들 또 기업들이 행동에 나서 이 협정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보, 자국 이기주의란 비판 이거 면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세계 195개 나라가 서명한 협정을 전격 탈퇴한 미국의 행보는 무책임하고도 세계 리더의 자격을 버린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전 상황에서 이 협약에서 탈퇴한 시리아나 니카라과 등과 동급의 국가가 된 셈인데요. 미국이 과연 동맹이나 우방과 맺은 약속 이행을 요구할 도덕적 정당성이 있냐는 비난도 나올 법합니다. 예, 지금까지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